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번 영상에서 함께 풀 문제는 2024년 고3의 10월 모의고사 최고 난이도 문항으로 꼽힌 38번이에요. 이 문제는 문장 넣기 유형이죠. 문장 넣기 유형을 풀 땐 먼저 주어진 글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이제 지문을 읽는데 이 선지 1번 앞까지의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되고요. 이 유형의 문제를 풀 땐 단서가 접대관내입니다. 접대관내라고 하는 건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의 줄임말이에요. 제가 만든 겁니다. 이런 단서들을 활용해서 주어진 글을 선지마다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지문을 다 읽고 들어갈 곳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 선지가 보이는 곳마다 주어진 글에 간략한 정리를 넣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같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글이에요. 하지만 뭐뭐라면 어떡하지? 자, 여기에서 하지만이라는 거 주목해야 되고요. 또 와디프란 표현도 어떤 상황을 제시하는 거니까 주목해야죠. 뉴스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 잘못돼서, 그래서 왜곡하고 잊고 또는 인벤트는 발명하다란 뜻이지만 여기서 만들다란 뜻이겠죠. 만든대요. 정말로 보도된 것을 이렇게 왜곡하고 잊고 또는 만들어내면 어떡하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 적을게요. 자, 이 내용이 주어진 글인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기억해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선지마다 대입할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글을 봤으니까 드디어 글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선지 1번 앞까지의 첫 번째 문장, 그 첫 번째 문장은 두세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고 기준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기준을 잡는 겁니다. 기억이 자주 속임수를 써요. 아주 간단하네요. 자,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정리를 해보죠. 기준이 되는 내용은 뭡니까? 기억이 속임수를 쓴다 라는 거네요. 자, 그럼 요거를 또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지문 읽습니다. 물러디노프에 따르면 우리가 보증되지 않은 중요성을 기억해 줘요.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 나왔죠? 보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 같은데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그 기억은 어떤 거냐면요. 가장 생생하고 그리고 그래서 가장 이용 가능하대요. 리트리벌은 인출인데 기억에 적용을 하면 불러오기란 뜻입니다. 불러오기. 자, 여기까지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기억을 신뢰를 하는 건 어떤 기억에 신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생생한 거, 잘 떠오르는 거, 이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하이프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또 똑같이 어떻게 말하는지 봐요. 우리의 기억이 쉽게 만들어요. 사건들을 기억하는 걸요. 근데 그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냐면 특이하고 눈에 띄는 사건들이군요. 자, 여기 not 뒤는요 부정이 되는 겁니다. 원래 여기 콤마가 있으면 알아보기가 더 쉬운데 여기서 콤마는 있지 않네요. 평범하고 지루한 그 많은 사건들이 아니라 특이하고 그리고 두드러지는 사건들을 쉽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결국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네요. 가장 생생하고 그리고 잘 떠올리는 기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주어진 글의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정리하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나왔고요. 1번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기억을 중요하게 봐요? 생생한 기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보증되지 않는 거네요. 그냥 무조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증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왠지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1번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억이 속임수를 쓰는데요. 뉴스 기억이 잘못돼서 진짜 보도 바꾸면 어떡하죠? 근데 기억은 생생한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건 보증되지 않은 거네요. 이상하죠? 일단 한국말로 풀이해도 이상하고요. 또 다른 말로 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뒷부분에 뉴스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닌 거죠. 자, 여기 지문 보면서 또 풀어봐요. 1번이 답이 아닌 이유는 지금 1번 뒷부분에 뉴스가 왜곡됐다는 얘기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덜 지웠네요. 셀프 서빙은 자기를 충족시키는, 자기에게 봉사하는 이란 뜻이니까 이기적인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이기적인 편견이 작동해요. 왜냐하면 트리버스가 관찰한 대로 삽입 어구니까 지우시고, 또한 기억에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또한이란 말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어떤 기억의 과정들이 있냐면 편견에 차 있을 수 있대요. 환영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편견에 기울어진 기억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은 계속 왜곡됩니다. 이기적인 방식으로요. 자, 그럼 여기에서 2번 주어진 글을 넣어보고 또 풀이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요. 정리해서 또 풀어볼게요. 2번의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무슨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요. 편견이 작동을 해서 기억을 왜곡시킨다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럼 2번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2번 뒤에는 뉴스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2번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자, 우리가 또 지문 보면서 또 봅니다. 지금 2번 뒤에는 왜곡된 뉴스 얘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글에 있는 뉴스에 대한 기억이, 뉴스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3번으로 또 갑니다. 최근에 연구가 주장해요. 인지적인 편견의 여러 형태가 왜곡을 일으킨대요.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에서 결국 3번 뒤에 내용을 보니까 뉴스 얘기가 없죠. 편견 얘기하고 그 편견이 기억을 왜곡시킨다는 얘기가 있네요. 3번 아닌 것 같은데 풀어봐요. 자, 3번 뒤는요. 지금 편견이 기억을 왜곡시킨다는 얘기를 연구를 들어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번에는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편견이 기억을 왜곡시킨대요. 근데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요. 편견이 기억을 왜곡시킨다고 주장을 한대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번 뒤에도 뉴스에 대한 얘기가 없고 3번 뒤에 문장이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또 말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3번엔 들어갈 수가 없겠군요. 자, 다음 가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기서 인턴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래서라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도 돼요. 중요한 단어들 나왔죠? 접대 관내의 대명사와 그리고 접속사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이 그래서 영향을 끼칩니다. 자, have a bearing on 하면요,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예요. 안건을 설정하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프레임을 짜는 것에 이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대요. 그리고 자, 콤마 위치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서 앞문장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것이요,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뉴스에 반응하는지가 강하게 영향을 받는지를요. 근데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가장 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하대요. 기억들로부터.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기억에서부터 가장 쉽고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것에 뉴스에 반응하는 방식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다 넣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리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우리 4번 보는 거고요. 이 4번 뒤에 문장을 보니까 이것은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줘요. 어디에 영향을 줘요? 사람들이 뉴스 반응하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이것 그래서예요. 한번 쭉 읽어보죠.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요. 편견이 기억을 왜곡시킨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편견이 기억을 왜곡시킨다는 것은 그래서요. 사람들이 뉴스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죠. 이거 괜찮죠?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걸 넣어봐요. 그랬더니 편견이 기억을 왜곡시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뉴스 기억이 잘못돼서 진짜 보도 바꾸면 어떡하죠?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 뉴스 반응 방식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니까 좀 4번의 이 상황이 주어진 글이 들어가기는 비약적이죠. 문장의 앞뒤 관계가 바뀐 것 같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억을 왜곡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4번이 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그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 문장을 봐야죠. 우리가 지금 지문을 다 본 게 아니에요. 지문을 다 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선지마다 대입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남은 문장을 풀고 이제 답을 확정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거 노란색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주는 대명사 표현 나왔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 여기 it이 나왔고요. it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문장이 깁니다. 긴 데를 보니까 여기에 that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문장이 불완전해요. 이어지는 문장이 불완전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강조 구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편리합니다. 표시하셔서 알아두세요. 이거 되게 유용한 팁이에요. 자, 이건 강조 구문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강조가 되는 거죠. 개인의 마음에, 기억에 조작일 수도 있대요. 뭐가요? 준비시키고 프레임을 짜고 안건을 설정하는 것은 바로 그 기억의 조작일 수 있다는군요. 여기는 콤마하고 낫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정이 되는 거죠. 최초의 뉴스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의 조작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넣어보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괜찮죠? 일단 뉴스에 대한 기억이 잘못돼서 진짜로 보도된 걸 바꾸면 어떡하지? 라는 내용을 받아주는 말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뉴스가 이렇게 나왔죠. 최초의 뉴스 이야기. 5번이 확실하네요. 자, 정리하면서 다시 자, 5번 뒤에 보니까요. 그러한 경우에 기억의 조작이 안건을 정하고 준비시키고 프레임을 짜는 걸 하는 거래요. 기억의 조작. 이 조작은 다른 말로 하면 왜곡인 거죠. 왜곡. 그리고 여기에 원래 뉴스가 이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러한 경우 그리고 원래 뉴스가 이렇게 등장을 했죠. 이걸 보았을 때 주어진 글은 5번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4번이 좀 헷갈리긴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in such cases와 original news stories를 보고 우리가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풀이를 했고요. 이번에는 지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지문은요. 그 행마다 한 3개 정도 되는 단어들을 꼽아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시간이 없고 뭔가 잘 안 풀릴 때 이런 식으로 행마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단어를 한 3개 정도 꼽아서 쭉 보면요. 그 지문의 내용이 의외로 풀리고 문제도 풀립니다. 이 방법 활용해 보시고요. 이 방법에 대한 안내는 제가 따로 정리를 했으니까 필요하면 살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죠. 기억이 속임수를 쓰고요. 기억에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떠올리기
가능한 거에 부여하는 거죠. 자, 이게 하이픈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픈 있으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면 그냥 쭉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이기적인 편견이 작동을 해요. 또한 기억의 과정들이 있는데 또한이란 말 때문에 어떤 기억인지 알겠죠? 여기서도 왜곡이 되는 겁니다. 편견에 기울어져 있어요. 왜? 환영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기적인 방식으로 왜곡이 되고요. 그리고 인지적인 편견이 일으키는데 기억의 왜곡을 일으키죠. 자, 지금 이 문장에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편견, 왜곡,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아, 기억이 편견 때문에 왜곡되는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건 설정에 영향을 주죠. 열거되는 건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뉴스에 반응하는지가 영향을 받아요. 기억에 인출이 되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편견에 찬 기억 때문에 왜곡이 된다는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때문에 뭔가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이러면 어떡하죠? 또 가정되는 상황 제시하고 있죠. 뉴스에 대한 기억이요, 잘못돼서 왜곡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보도된 걸. 그러한 경우엔 앞에 있는 걸 받아주죠. 그러한 경우엔 기억의 조작이 안건을 정하는 거죠. 결국 편견 때문에 기억이 왜곡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 독해를 풀어봤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 글에 인용된 유명한 학자님이십니다. 레너드 물러디노프고요. 저 이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고요. 저도 몰랐고, 옆에 계신 분은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십니다. 돌아가셨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요. 이 두 분이 함께 책도 이렇게 쓰시고 그랬더라고요. 사실 물러디노프 이분은 제가 이분 자체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분이 쓴 글들은 단편적으로나마 그 전에 짬짬이 이렇게 제가 접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능 영어 지문에서 이 정도로 알게 돼서 제가 이분이 쓴 서브리미널을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책 좋더라고요. 좋은 책을 쓰셨으니까 우리 수능 영어 지문에도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보았고요. 자, 지금 보시는 지문은요, 주어진 글을 원래 위치에 배치한 완전체 문장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인데 여러분이 수능 영어 문제를 풀고 나서 원래의 완전체 글로 쭉 읽어보시면 또 정리가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자, 화면 멈추고 살펴보시고요. 이 지문은 제가 블로그에 포스트에 올려놨고 그 포스트의 링크는 이 영상의 소개글에 게시했습니다. 자, 문제 한 번 더 풀어봐요. 편견이 기억의 왜곡을 불러일으킨다는 결과를 더 자세히 말하기 때문에 4번엔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이 결과를 보니까 뉴스에 반응하는 방식이 기억에 영향을 받는다고 나와 있고요. 하지만 뉴스에 대한 기억이 잘못돼서 왜곡시키면 어떡하냐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 얘기를 들어서 기억의 왜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장 넣기 유형을 풀었습니다. 이 영상의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10월 모의고사의 최고 난이도 문항으로 꼽힌 겁니다. 그리고 사실 문장 넣기 유형은 원래 어려워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어진 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선지 1번 앞까지의 첫 번째 문장을 기준으로 삼아서 접대관내란 단서를 활용해서 선지마다 주어진 글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풀면요, 정확성과 효율성 그리고 읽는 속도를 더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풀이에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함께 문제풀이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